자, 얘들아, 안녕. 오늘도 우리 한번 수능 특강, 이제 계속 수능 기본 문제,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수능 특강 22쪽부터 이제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다들 문제집 피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래. 자, 그렇다면은 이 글은 지금 어떤 연구 방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 자, 보자. 한번 어디 보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게 중간 맥락씩 보면은 그러므로 사회과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복잡한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추상화하는 것을 수반하는 법칙을 세우기는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 법칙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은 우연적이고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의 법칙을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 사회현상은 뭐 우연하고 그리고 아주 일시적으로 그리고 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연구 방법의 입장은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네. 다 잘 알겠지? 그렇다면 우린 보기에서 질적 연구 방법인 것들만 찾으면 돼. 자, 기억.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규칙성의 발견 또는 법칙 또는 일반화의 발견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일까? 아니면은 양적 연구 방법일까? 맞아. 바로 양적 연구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네. 자, 니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생활 세계에 담긴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주관적인 생활 세계. 행위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된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맞는 내용이지. 자, 디귿.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측정을 강조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지문이었어. 객관적 관찰 그리고 정확한 측정 우리가 수치로서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거 양적 연구의 특징 잘 기억해두고 그래서 디귿은 틀림 보기. 자, 그렇다면 리을은 상황 맥락과 우리 개인 또는 사회문화 현상을 하는 행위 주체가 놓여진 상황과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중시합니다. 이거 자체로 이미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그렇게 해서 1번의 정답은 바로 니은과 리얼. 보기 4번이 되겠네. 다 잘 알겠지? 좋아. 여기는 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가 뭔지 한번 보자. 갑은 직무 만족도, 비공식 조직 참여도가 미치는 영향이래. 187명으로부터 설문자료 수집했다고 하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자, 분석을 실시했고 연구 결과 비공식 조직의 참여도와 직무 만족도 간에는 정해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연구는 바로 양적 연구에 해당돼. 그럼 이 양적 연구, 이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자. 동그라미 1번 먼저 보면은 양적 자료, 여기서 이 양적 자료라는 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량화 또는 수치화해서 얻어내는 자료들을 의미하지. 2차 자료를 수집을 했다고 하네. 자, 선생님이랑 아까 우리 방과 후 보충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지. 1차 자료와 2차 자료. 1차 자료는 무엇이라고? 1차 자료는 연구자들이 직접 수집한 자료야. 그렇다면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참고할 때 그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갑은 1차 자료를 수집한 걸까? 2차 자료를 수집한 걸까? 갑이 직접 수집한 거야. 갑이 직접.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 우리 1차 자료라고 했지? 그래서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가 들어가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가 작용하였을까? 당연히 아니지. 지금 여기서 갑은 오히려 자신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입, 이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없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공식적 자료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대. 오늘 선생님이랑 방과 후 보충 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식적 자료는 우리가 어떠한 형식,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인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비공식적 자료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야. 어떤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쓴 개인이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일기장이라던가 다이어리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대화라던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우리 비공식적 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설문조사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자료가 아닌 공식적 자료가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역시 틀린 보기고, 동그라미 4번.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치.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인간의 상관관계,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이야. 바로 직무만족도와 비공식 조직의 참여도라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 남은 것까지 한번 끝까지 보면은 연구 대상이 갖는 주관적 의미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관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지. 그래서 이것은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 잘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동그라미 3번. 자료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A가 뭔지 한번 파악해볼까? A.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 방법론적 일원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양적 연구구나 라고 했을 테고, B.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는 자연과학적 연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바로 방법론적 이원론. 그래서 질적 연구.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가에 들어갈 거.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차근차근 보자. 동그라미 1번 양적 연구인데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대. 이것은 아니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또는 감정이입적 이해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질적 연구 단계에서 해당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 담겨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 자, 2번 보자. 양적 연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어야 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양적 연구에서 굳이 정서적 교감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아니지. 우리는 그냥 양적 연구에서 설문지만 주면 돼.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만 밝혀내면 돼.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연구 대상자, 즉 사회문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그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왜 너는 이런 행동을 했니?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인 교감이 질적 연구, 즉 B에서 필요하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네. 자, 보자. 나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현상을 탐구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지. 경험적 자료래. 이 경험적 자료의 뜻은 우리가 비교를 했든 설문조사를 했든 면접을 했든 사회과학자가 즉 연구자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수집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해. 양적 연구, 사회과학자가 이제 연구자가 질문지를 돌려 그 사람의 경험이지. 질적 연구, 우리가 연구 대상과 면접을 하거나 면담을 해, 상담을 해. 그거 역시 연구자가 직접 얻어낸,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얻어낸 자료지.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일 거야. 그럼 동그라미 4번, 질적 연구에만 해당되는 거. 다를 한번 볼 텐데, 자,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의 분석을 중시한다. 이것은 뭐에 해당하겠니? 다야, 가야? 바로 가. 양적 연구구나. 동그라미 5번,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달까, 갈까? 바로 가. 양적 연구구나 라는 거까지 해서 너희가 3번의 정답 동그라미 3번 짚고 넘어가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4번을 한번 보자.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하나의 일반적인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어떤 연구 방법이니까 한번 보자고.
2단계 가설을 세우네. 그래, 가설을 검증한대. 이건 딱 보면 뭘까? 일반적으로 바로 양적 연구 절차를 거치고 있군요.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연구 방법의 과정이다. 틀린 보기지. 방법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단계에서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주제가 선정됩니다. 이것은 우리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고. 자, 2단계 가설 설정이래.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이것은 우리가 그래, 앞부분은 맞아. 가설. 우리 연구 주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지. 하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거. 연구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이 현상을 보니까 내가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을 개입시키겠구나. 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 3번은 뒷부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틀린 부분이다. 이 말이지.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서 가설을 설정해. 하지만 그 가설이 가지고 있는 요건은 연구자의 가치를 배제한 가치 중립적인 진술이어야 한다라는 거. 가설을 만들 때는 가치가 개입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가설의 형태는 가치 중립적인 진술이어야 한다. 이 두 개의 차이점 너희들이 꼭 유념해 두길 바라고. 자, 동그라미 4번을 보자.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과정은 4단계 이전에 이루어진대. 자, 4단계가 뭐야?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이 이전에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데 이 과정 뭐라고 불렀니?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연구의 어떤 큰 그림, 연구의 빅픽처, 연구를 설계할 때 바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바로 맞는 표현이겠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보면은 4단계에서는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이 중시되고 자료에 대한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비공식적 자료, 물론 수집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자료에 대한 해석, 여기서 확실하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보통 우리 양적 연구는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질적 연구 단계에서 면담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 학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료 수집과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라는 거 잘 알아두길 바래.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동그라미 5번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자. 자, 잘 보이나? 좋아. 동그라미 5번. 자료는 갑이 수행한 연구의 일부다. 갑이 사용한 연구 방법의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 한번 보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 및 자료조사 목록 A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생들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9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라는 거. 일단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자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자. 보기, 기억. 인간 행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려 한다. 이것은 양적이야, 질적이야? 맞지?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 자, 니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양적일까, 질적일까? 우리 양적 연구의 목적 뭐야?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화, 법칙,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날 현상을 예측하고 그 현상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이제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제시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예측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 잘 알아두고. 자, 디귿.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수량화된 자료의 수집을 중시합니다. 이미 싸지가 나왔어요. 조작적 정의고 수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대. 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은과 디은이 맞는 부분이고. 자, 리을. 자연현상 연구와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방법론적 이원론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질적연구니까 X. 5번의 정답은 바로 니은과 디귿. 동그라미 3번. 알겠지? 아, 좋아. 여기는 진짜 완전 너희들 자다가 일어나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혹시나 못했으면 우리한테 뭐 아직 총 4번 가까이 되는 모의고사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직 시간은 많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회문화 실력을 쌓아나가 보도록 하자.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 6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자, 연구팀이 수면 시간이 음식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자절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을 했네, 실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면이 부족하면 먹는 양을 조절하는 이성적인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연구 결론을 도출해낸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연구는 어떤 연구일까? 질적 연구일까? 양적 연구일까? 이쯤 되면은 우리가 딱 이 연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지? 바로 양적 연구야. 왜냐하면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우리가 이 사회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해서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보이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앞부분 한번 보고 뒷부분 한번 보고, 그래도 이게 감이 안 잡히면 가운데 부분 그때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 제시문 한번 보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을 중시했니? 아니지, 공식적인 자료의 수집을 중시했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 실험을 거치고 있지. 자, 동그라미 2번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양적 연구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네. 자, 동그라미 3번 연구 대상의 행위 동기 및 주관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바로 질적 연구. 행위 동기라던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야. 동그라미 4번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의미를 해석한데 자료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질적 연구 방법. 그래서 둘 다 3번과 4번은 X고. 동그라미 5번 감정적인 결론의 타당성 검증보다는 현상을 기술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증보다는 이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그 현상의 원인이라든가 이 현상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걸 밝혀내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대. 바로 질적 연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잘 알아두고, 자, 이제 7번과 8번 바로 가보자. 자, 7번 보자. 한번 어디 보자. 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 A는 연구 대상에 대한 단순화와 연구 대상에 대한 제한적 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 대한 단순화, 우리가 어떤 표본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야. 연구 대상에 대한 제한적 설정, 어떻게 짜잘하게 지금 막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부여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단지 그 사회문화 현상 속에 들어가서 그 현상의 복잡성, 특수성, 복합성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A는 딱 직감적으로 이거 질적 연구 방법이구나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와 반대로 B는 사회 현상의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딱 게임 끝났네. 일반적인 경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즉 B는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뒤에 이어지는 이런 표현들까지 유심하게 잘 봐두길 바래. A가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B는 제한된 맥락에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 즉 가설이지.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자, 그렇다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기억! A는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한다. A가 뭐였다고? 질적 연구지?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보통 양적 연구가 먼저 나오고 질적 연구가 뒤에 나오니까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꼭 꼼꼼하게 조건 하나하나 따지길 바란다. 사소하게 실수하는 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우리들의 실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절대로 이런 데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래. 자, 니은 B는 추상적 개념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합니다. B가 뭔데? 바로 양적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A는 질적 연구는 B, 양적 연구에 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 맞는 표현이지. 왜냐면 우리가 직접 연구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선 우리들의 주관, 우리들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선생님이 오늘 방과후 보충 때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가치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게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간에. 그러니까 가치 중립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잘 기억하고. 자, 리얼 A, B는 모두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비교를 중시한다. 어디가 지금 이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비교를 중시해? 바로 B지. A는 질적 그리고 B는 양적이니까 바로 B만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비교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동그라미 3번 잘 적어두길 바라고. 자, 이제 8번 한번 보도록 하자. 8번. 갑이 활용한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갑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어? 한번 읽어보자. 저소득층 여대생들 뭔가 이렇게 보면 좀 양적 연구일 것 같아. 노동시간과 학업시간이 그들의 삶에서 지니는 의미를 알아보잖아요. 의미를. 그래서 이제 결과가 면담을 한대. 면담. 관찰도 했대. 관찰. 자, 이렇게 보아하니 지금 이 사람들의 의미는 할 일로 꽉 찬 일상의 시간, 꿈을 곱씹는 학생의 시간, 젊은 여자로 불리는 노동의 시간 등의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은 질적 연구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7번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객관적인 관찰, 여기도 관찰인데 이 관찰은 질적이고 이 관찰은 지금 양적 연구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결이 다르다는 거.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우리들이 설문지를 주고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조건을 설정해 두고 그 독립변인을 적용시켰을 때 종속변인이 나타나는 과정을 관찰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앞에도 붙어있잖아. 객관적인 관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무슨 뜻이냐? 연구 대상자가 아니라 미안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에 직접 참여해서 걔네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시간과 학업시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라는 거 잘 파악하길 바라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질적 연구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보기, 기억, 개량화 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한다. 이제 너무 쉽지? 양적 연구야. 니은,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한다. 직관적 통찰, 해석.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감정이입적 이해까지 알아두길 바라고.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파악에 적절하다. 경험적 자료까지는 오케이, 괜찮다 이거야. 쏘쏘해. 하지만 인과관계 파악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이거 양쪽에 해당되는 질문이고, 리을, 현상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대응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동그라미 4번이라는 거.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 기본 문제 풀어봤고 우리 다음 쪽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얘들아, 이제 그러면은 수능 특강 24쪽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자. 다음 연구에서 A가 사용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래. 그렇다면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일지 한번 보자. 한번 쭉 읽어봐. 심층 인터뷰. 노인들에게 재취업은 삶의 변화에 대한 혼란스러움, 쉽지 않은 도전, 새로운 변화의 적응 등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바로 질적 연구구나.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누구일지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개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가? 이거 양적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바로 X표가 쳐져 있어야 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을과 정 학생은 동그라미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바로 나가리. 아웃시켜버리고, 다음, 연구자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중시하는가? 동그라미지? 근데 또 다 동그라미네? 자, 이제 3번.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가? 법칙 발견이래. 이거 양적이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X가 들어가야 할 테고, 하지만 우리의 갑과 무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턴 아웃. 자연스럽게 정답은 동그라미 3번 병이 될 거야.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는 거, 질적 연구의 특징 중 하나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자. 표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에 적합한 연구 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공개 입양 가족의 적응 과정에 대한 문화 기술지적 연구,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직장 생활의 의미에 대한 사례 연구.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A에 적합한 연구 주제는 바로 질적 연구겠지. 그래서 우리 이 문화 기술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고,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맥락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냈는지 세세하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해둔 일종의 자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그들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가족들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는 연구다. 그래서 여기 A는 질적 연구라는 거 잘 알아두고, 뭐 여길 봐도 이미 사이즈가 나오지. 의미에 대한 사례 연구니까. 자, B에 적합한 연구 주제 사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이 제품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분석한 거야.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합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양적 연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보기를 가보자. 동그라미 1번 질적 연구. A는 연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행위자의 동기나 가치와 엄격히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회문화 현상의 행위를 동기 또는 가치와 분리할 수 없대. 즉, 행위 속에 담겨있는 동기나 가치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질적 연구의 특성. 맞네. 기분 좋아.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어. 하지만 우리 뒤에 있는 것들도 한번 쭉 이어서 보자. 이 표현들에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할 거야. 동그라미 1번 B, 양적 연구는 행위 이면의 동기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B가 아니라 A가 오히려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2번에 수능 특강 24쪽 2번에 동그라미 2번 하다가 잠깐 영상이 끊겼는데, 우리 다시 동그라미 3번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A는 B와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한다. 이 경험적 자료라는 거 A, 뭐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간에 모든 사회현상 연구에는 우리가 경험적 자료를 사용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 4번 B는 A와 달리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양적 연구, 그래, 뭔가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우리가 측정하니까 과학적이야. 하지만 질적 연구는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과학적인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항상 탐구할 때 둘 다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간에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전부 다 과학적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래. 알겠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은 B는 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B와 A가 반대로 되어 있는 지문이지. 자, 그렇다면 우리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자.
교수가 뭐 얘기를 하고 있네. A와 B에 대해서 갑, 을, 병, 정이 이야기를 했고, 이 교사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옳게 발표를 했대.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갑을병을 바탕으로 A와 B가 무엇인지 찾아낼 필요는 있을 거야. 자, 갑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 갑은 A는 질적 연구다. 자, B 을은 이 B를 B가 질적 연구다. B는 질적이다. 병 B는 A와 달리 상황 맥락을 배제하고 연구하여 객관적인 사실의 측정을 중시합니다. B는 A와 다르게 객관적인 사실의 측정을 중시한대. 즉 B는 양적이다. 그리고 A는 반대로 질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사가 한 사람 빼고는 모두 옳게 말했대. 즉 한 명만 틀렸다는 얘기야. 갑, 을, 병. 갑과 을이 둘 다 같은 질적 연구의 제시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중 하나는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그래서 갑과 을은 둘 다 질적 연구, 그리고 병이 어떤 것이 양적이고 어떤 것이 질적인지 특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병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병의 발언을 바탕으로 갑과 을 중에 틀린 사람은 누구시냐 한번 바라보면은 바로 이 을이 잘못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지. 만약에 이 병이 틀렸으면은 A도 질적이고 B도 질적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 A와 B의 비교 지점을 파악하고자 할 테니까. 알겠지? 그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 만약 갑이 틀렸다 치면은 B는 질적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병도 틀린 게 돼버리는 거지. A는 질적이 아니라 A는 양적이 되고 B는 질적이 돼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나와 있는 교사의 조건,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우리가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은 을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A는 질적, B는 양적인 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기를 보자. A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현상을 예측하는데 유용합니다. A는 뭔데? A는 질적인데. 그러니까 A는 현상 예측에 유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문화 현상 속에 담겨있는 주관적인 의미나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니은 B는 통계적 분석을 통한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를 합니다. B가 뭔데? B가 양적 연구인데. 그래서 니은은 맞고. 자, 디귿 B는 양적 연구는 A와 달리,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연구 대상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주관적인 인식 세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차이야. 자, 우리 예를 들면은 부모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들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것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자, 관심과 만족도 모두 우리들의 어떤 주관적인 영향이잖아. 주관적인 영역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 양적 연구에서도 관심은 통화 횟수구나. 관심은 평균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구나. 만족도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을 5점 척도로 구분했을 때 매우 만족한다 5점, 적당히 이제 많이 만족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매우 불만족스럽다 1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길 바래. 불가능한 게 아니야. 유용하지 않을 뿐이지, 적절하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능 문제 풀 때 불가능하다, 이 무엇만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보기가 나오면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진짜 이게 무조건 옳은 걸까?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다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가에 A는 B에 비해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같이 계량하기가 어려운 영역의 연구에 적합합니다. 일단 가도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할 거야. 자, 그럼 보자. A는 질적 연구고 B는 양적 연구야. A는 질적 연구는 B, 양적 연구에 비해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같이 계량하기가 어려운 영역의 연구에 적합합니다. 리을 맞아.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3번의 답은 동그라미 3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제 4번 넘어가 보자. 자, 밑줄 친 기역 시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뭐 집단놀이 치료가 뭐 사회성을 증진시킨다. 자, 이렇게 뭔가 지문이 많아. 봐야 되는 것도 많아. 그때는 바로 보기로 넘어가. 이거 또 어느 천년에 다 읽고 앉아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역은 독립변인, 니은은 종속변인입니다. 놀이치료가 사회성을 증진시킬 거래.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변인, 이 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끼쳐서 아동 사회성이 뭐 발전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종속변인, 독립변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것이 가설이야. 놀이치료를 하면 사회성이 증진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채택하고 있고, 자, 디귿은 사회성 척도는 우리 사회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시문을 보면은 사회성, 좋아. 사회성이 종속변이냐? 우리 사회성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 사회성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바로 무엇을 활용해서? 사회성 척도를 활용하여. 선생님 이거 점수 안 나와 있는데요? 앞에 부분 봐봐. 사회성이 높을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미 이 사회성 척도라는 것은 수치화시킨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자, 3번 리을은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 이거 지금 이 갑이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 아니지. 놀이치료가 사회성에 어떻게 효과를 제시했는지 우린 이걸 궁금할 뿐이야. 여기 참여한 애들 관심 없어. 알아서 뭐해. 단지 이 가설이 채택되는지 기각되는지 그것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다. 질적 연구에 적합한 지문이겠지. 자, 미음.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얻은 것이다.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가 양적 자료인가? 자, 보았을 때 우리 사전 사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사회성 척도라는 수치화된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양적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양적 자료 수치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통계 분석을 내리기 유용하다든가, 아니면 측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양적 자료라고 부르는 거. 자, 그렇다면 질적 자료는 바로 우리가 뭐 수치화하거나 통계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의미나 생각이나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이겠지. 자, 5번 비읍시읍 비읍시읒을 통해서 갑은 자신이 세운 가설을 수용하였을 것이다. 자, 보면은 우리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과 달리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됐대. 맞아. 오케이. 가설에 한 발짝 더욱 다가왔어.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수록 놀이치료를 많이 할수록 미참여 아동과 달리 참여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생 횟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즉 가설이 맞는 부분이지. 자료 분석 결과와 가설이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가설을 인용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3번 옳지 않은 거 너희들이 기억해 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5, 6, 7, 8번 문제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얘들아, 이제 수능 실전 문제 26쪽에서 27쪽까지 5, 6, 7, 8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가라는 갑의 연구과정 일부를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래. 이거 무슨 연구일까? 그치. 이쯤 되면 이제 자동으로 나와맞춰야지. 바로 양적 연구라는 거. 양적 연구야.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자. 땡땡 지역의 대학생들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한대. 일단 모집단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자, 그렇다면 일단 순서를 먼저 매겨볼 거야. 양적 연구의 연구 절차 다들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자, 보자. 자료를 확보했대. 이거는 자료 수집이네. 오케이, 자료 수집 적어두고 결론 내렸대. 잠정적인 결론. 이거 가설 설정이구나. 자, 이거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혼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결론도 추리겠네. 자, 갑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수 있는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바로 연구 설계 단계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바탕으로 보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은 대학생들이야, 대학생들. 이 나라의 어떤 대학생들이 바로 모집단이겠지. 자, 그렇다면 이 땡땡 지역 전체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 대표하기 곤란하겠지. 땡땡 지역뿐만 아니라 세무세무 지역, 네모네모 지역, XX 지역, 별별 지역, 별의별 지역들을 다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의 지역만 가지고 대학생이라는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틀렸다라는 거 잘 적어두고 비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오히려 이 설문지들은 우리가 표준화된 자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 어떤 형식이 있고 질문이 있고 번호가 존재하고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우리가 나름 다 표준화된 방법을 정해놓은 거야. 공식적인 자료이자 표준화된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틀린 말이다. 비표준화된 도구. 예를 들면 뭐 인터뷰 과정 아니면 뭐 대화로 그 사람의 일기장 이런 것들을 우리 비표준화된 도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어떤 형식이나 틀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자, 동그라미 3번 연구과정의 순서를 정리하면 나가라다이다. 자, 한번 너희들이 정리해봐. 뭐가 먼저 와야 될까? 그치, 가설 설정 나가 먼저 와야 돼. 그 다음에 올 건 뭐야? 자료 수집이야? 아니지, 바로 연구 설계지. 그래서 정답은 나라, 가, 다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 동그라미 4번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작적 자료,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어디 있어? 바로 라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인식을 나타낼 수 있는 하위 지표가 무엇인지 골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식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하위 지표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지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맞는 게 되게 되고, 동그라미 5번 일반화보다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 질적 연구니까 틀렸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4번 잘 적어두고. 자, 그렇다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6번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갑의 연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갑은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자 할까? 난민들 적응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로 만들어낸지 탐색해보고자 한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심층적인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난민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뒤에 뭐 분석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거 양적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뉘앙스를 살펴봐. 난민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잖아. 난민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잖아. 그래서 갑은 지금 질적 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 을이 갑의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부릴 수 있을까?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보자고. 동그라미 1번 수집한 자료에 대해 통계 분석이 필수적인 연구네요. 아닙니다. 통계 분석 왜 합니까?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에나 이제 적합한 방법이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연구 현상에 내재된 인과관계 규명에 목적을 두고 있군요. 인과관계 규명? 아닙니다. 이거 양적 연구입니다. 어떻게 이게 질적 연구이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3번 개량화하기 어려운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 방법이 선택됐네요. 뭘 적합하지 않은 연구 방법이 선택됐어? 적합하지.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인터뷰 직접 만나서 딱 이렇게 얼굴 까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적합한 연구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변인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한 가설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너무 쉽지. 안 봐도 사이즈 나오지. 바로 양적 연구. 자,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동그라미 5번 연구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느낌, 의도 등에 대한 감정이입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난민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6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자, 7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7번 그림은 질문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와 B를 구분한 것입니다. A와 B를 먼저 파악해야겠지.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내는 생활세계의 연구에 초점을 두는가? 생활세계 연구,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지금 얘네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즉, 질적 연구 방법이다, 아니다의 차이지. 생활세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B는 그렇다면 질적 연구일 테고, 생활세계에 초점을 두지 않아. 생활세계 중요하지 않아. 사회 현상에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객관적인 세계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바로 A는 양적 연구.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자.
보기의 기억 A는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하여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맞지, 동그라미지. 사회문화 현상을 단순화한데, 야, 사회문화 현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복합적이고 얼마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겠어, 구성물이겠어. 하지만 양적 연구에선 그딴 거 다 무시한다 이거야.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법칙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의 어떤 복잡한 부분 우리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화합시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 니은 B는 연구 대상이 처한 맥락 속에서 그 행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 방법의 너무나도 일반적인 특징이지. 자, 디귿을 한번 볼까?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가치 및 신념 등의 파악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둘이 거꾸로 반대됐지. 자, X. 자, 가에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냐? 예. 오, 맞네. 가에 들어가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적 연구 방법 계속해서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론적 일원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반대로 질적 연구 방법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론적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기억, 니은, 니을, 동그라미 4번이 될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자. 드디어 마지막이다. 8번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은 SNS 이용자들의 SNS를 통한 타인의 삶 인기 행위가 뭐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악해야 될 거, SNS를 통한 타인의 삶을 읽는 행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겠지. 자,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까? 옳은 것을 한번 고르는 건데, 동그라미 1번. 갑은 삶의 만족도를 독립변이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이 아니지? 뭐야?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입니다. 독립변인은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 읽기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삶의 만족도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독립변인은 SNS를 통한 타인의 삶 읽기 행위, 그리고 종속변인은 바로 삶의 만족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동그라미 2번 SNS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왔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보면은 SNS를 통해서 우리들은 뭐 삶의 만족도, 즉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단어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삶에 만족하는지, 내가 대리만족하는지, 영감 받고 있는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갑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람들의 설문지를 걷어들였고 사람들이 어떠한 보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즉 동그라미 2번은 맞는 지문이가 되겠지. 삶의 만족도라는 주관적 인식을 우리는 설문조사, 야, 너 삶 얼마만큼 만족하냐? 야, 1점, 2점, 3점, 4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설문조사를 해보자. 한번 수치화 시켜봐. 라는 우리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일단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긴가민가 할 거야. 당황스럽잖아. 그때는 한번 보류해봐. 유보시켜.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부터 보면 돼. 유명인의 SNS 읽기와 상대적 박탈감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을까? 아니었을까? 자, 보자. SNS 읽기를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대.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거야. 자, 일단 SNS 읽기 자체가 상대적 박탈감에 영향을 줬어. SNS를 읽다 보니까 SNS를 많이 읽어.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 말이야. 유의미해. 그래서 SNS를 많이 읽을수록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한 상대적 박탈감이
결국 삶의 만족도를 다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기계적으로 일종의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 동그라미 3번은 상대적 SNS 읽기와 상대적 박탈감 간에는 유명인의 SNS 읽기와 상대적 박탈감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틀린 질문이고, 자, 동그라미 4번 SNS 이용자의 동기나 의도를 객관화할 수 없다고 보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맞을까? 틀릴까? 객관화할 수 없는 게 아니지. 우리 객관화할 수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동기나 의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대리만족, 영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수치화시켜서 삶의 만족도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알겠지? 더 이상 주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틀린 지문이 될 거야. 동기나 의도를 객관화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객관화할 수 있다 이거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동그라미 5번 SNS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SNS 이용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심층적 이해가 목적이야? 아니지. SNS를 많이 이용하면 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잖아.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역시 이것은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그래서 페이지 몇 쪽이야? 22쪽부터 27쪽까지 한번 빡세게 풀어보았어. 다들 이제 할만할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아직 3월이야 3월. 3월 16일밖에 안 됐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아직은 좀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풀려. 아씨 망했어. 수능 어떡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우직하게 우리 수능 성적표 받아볼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끈기 있게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럼 고생했고 우리 목요일날 보충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 고생했어 얘들아.